지금은 하나도 안 쓰고 맛만 있어. 지금 맛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간 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네? 밥하고요? 응. 우리 밥 있나요? 있죠. 그래도 한번 일단 먹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쓴 맛이 없고 맛있어. 간은 어떤가요? 간도 좋아요. 아주. 안녕하세요, 보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민들레를 깨끗이 씻었어요. 민들레. 그 민들레를 이제 하는 이유, 이게 20kg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20kg. 그러니까 한 박스에 2kg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벽에 온 거거든요. 새벽에 온 거라 지금부터 이제 뭐뭐 넣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민들레를 담다 보면 이게 탁 까부러져요. 탁 붙어가지고 띄워서 드실 수 없어요. 여기다는 무엇을 넣느냐? 그럼 부추. 그러니까 20kg에 부추 6단. 그리고 파 3단이에요. 그러니까 파를 넣는 이유는 이제 그 다 성분이 틀리잖아요. 부추는 따뜻한 성분, 파도 따뜻한 성분. 이래가지고 이제 요 한 박스를 깔고 절이시면 안 돼요. 절이는 건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액기스에 절일 거거든요. 아니 저기 멸치 액기스, 액젓, 멸치 까나리 액젓 써요. 우리가 멸치 액젓도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까나리 액젓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파는 반 토막씩 내야 돼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왜냐면 섞어서 해야 되는데 섞어서 하기 힘드니까 일단 절일 때 같이 이렇게 절여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잘 시켜야 돼요. 저기 20kg에 파 6단, 3단, 그리고 부추 6단. 그러면 또 이렇게 이거는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액젓으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또 파. 그래야 버무리기가 쉬워요. 이게 양이 많은 양이라 그리고 파를 넣는 이유 얘기드렸죠. 이게 민들레만 담게 되면 약성은 좋지만 또 한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민들레에 잘 맞는 궁합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또 고유 어마어마한 양이네 민들레가. 20kg면 많은데 보기에 많아 보이죠? 오, 태산인데요? 이거 담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 담으면 태산 같아 아주. 네, 얼마 안 됩니다. 엄청나게 이거 뜯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거 뭐? 저 하얀 민들레? 네네. 하얀 민들레라 하던데. 근데 하얀 민들레하고 노란 민들레하고 섞였어요. 왜냐면 약성은 제가 봤을 때는 약성은 비슷해요. 똑같다고 봐야 돼. 근데 하얀 민들레는 키우기가 나빠서요. 재배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노란 민들레는 조금 우리나라에 분포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낙낙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얀 민들레는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 이거 하얀 민들레라 말씀하시던데. 네. 꽃이 하얗던데? 네, 근데 이거 한 3분의 1 정도는 노란 민들레가 섞었을 거예요. 무슨 지체떡이만 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민들레하고 요 민들레하고 틀리죠. 그러네. 그죠? 아, 그러니까 얘가 요 민들레는 하얀 민들레, 오호. 요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얀 민들레가 70%.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하얀 민들레네. 네. 얘가, 얘가 노란 민들레. 그 모르는 사람 몰라요. 아, 나도 처음 알았어. 예, 아는 사람만 알지. 스님이 설명해 주니까 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민들레 안 키워봐서 몰라. 그러죠. 근데 이제 키워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이렇게 붉은 빛 있죠. 응? 얘가 예, 하얀 이렇게 민들레? 하얀 약간 틀리죠. 아, 하얀색이 하얀 민들레가 아니고 빨간색이 하얀 민들레네. 네네네, 바뀐 거예요. 왜냐면 약성이 좋을수록 붉은빛이 도는 거고요. 그러네. 약성이 좀 약할수록 색이 좀 연한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구만 이게. 네, 어마무시합니다. 민들레가. 그래도 이제 이게 숨이 죽으면, 응? 이거 이제 절이는 과정이에요. 그건 부추. 네. 요즘 부추가 너무 비싸. 비싼데 응. 민들레만 담아서는 맛도 덜하고요. 약성도.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예. 요때 나오는 부추는 아들하고 다 예, 안 나눠 먹는데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아들도 안 먹인다는 뜻은 그만큼 아버지 혼자 다 먹는 거야. 그렇죠. 약성이 좋다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다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양보를 안 하네. 네. 지금 부추가 가장 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엑기스. 여기 5kg짜리예요. 20kg에 5kg를 가지고 이걸로 절이는 거예요. 살짝 숨만 죽여야 돼요. 숨만. 그래서 살살 그래서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이거 하나면 될까? 네. 너무 많이 들어가도 20kg에 5kg 넣으면 적당한. 우리 작년에도 엄청 담았죠? 근데 그래도 올해 처음 담는 거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겨우내 민들레를 엄청 찾았어. 네. 이제 이렇게 여기에 배 3개, 사과 7개, 양파 4개 갈아서 넣을 거예요. 갈아서 넣으면 되니까 이제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건 채소예요. 우리 채소 아시죠? 버섯, 표고버섯, 양파 들어갔고요, 파프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고추씨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역, 다시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갔죠 또? 그거 배 안 들어갔나? 배. 여기는 배, 사과. 아까 찍었죠? 네. 그 배하고 사과 이거 갈아야 돼요. 갈아서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니라 갈아서 채수물을 넣고, 왜냐면 믹서기에 갈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일을 갈았거든요. 과일 갈았으면 여기에 생강 20kg예요. 생강 요만큼 넣고요. 생강은 숙성된 생강이에요. 이것도 마늘도 색깔이 이렇죠. 이건 이제 숙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 하나, 그리고 요건 매실청, 설탕은 따로 안 넣을 거예요. 2개, 3개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젓을 5kg 넣었잖아요. 그래서 혹여 저게 안 절여졌기 때문에 살짝만 넣겠습니다.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고. 네. 과일하고
이제 매실하고 마늘하고 생강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는 뭐냐? 고춧가루. 이제 순수 국내산 100%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 일단 절 아래 비탈길에서 농사 지은 거. 그러죠. 절 아래 비탈길에서 우리 비탈길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색이 얼마나 고운가 한번 봐야지. 예쁘긴 하네. 아 이거 아이고 김치도 그렇고 좋아요. 자, 고춧가루 3개 넣었죠? 이제 하나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러죠? 텁텁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성으로 먹기 때문에 민들레는 어디에 좋으냐 하면 모든 체내에 있는 염증을 해소시켜줘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특히 골다공증에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뼈 쑤시고 허리 아프고 이런데 민들레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민들레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맛도 좋죠? 쌉싸름. 아, 쌉싸름이 아니라 쓰죠. 쌉싸름해. 쌉싸름합니다. 살짝 쌉싸름이 아니라 쌉싸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더 쌉싸름. 쌉싸름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쓴 걸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성이 막 풍겨져 나와가지고 쓴 거 싫어하신 분들 드시지 마세요. 저는 써서 별로입니다. 근데 약성은 끝내줍니다. 민들레는 약으로 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네, 이 민들레 또 꼬들빼기 이런 것들은 약으로 먹기 때문에. 근데 집 나간 입맛도 돌려보내줘요. 이게. 쓴 거 먹으면 입맛 더라고. 네네. 그래서 봄철에 좀 쌉소름한 거 먹으면 입맛 예, 더라고. 그래서 그거 쌈도 싸 드시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 그 쌈 싸 먹을 때도 민들레 잎 넣어서 먹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 보리죽입니다. 보리죽. 보리죽을 넣겠습니다. 2대접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요, 날 것도 맛있지만 약간 새콤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쓴맛, 신맛이 어우러지면 맛이 있습니다. 겨울에 익혀서 먹었는데. 맛있죠? 예. 지금도 아마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 드신 분들이 겨울에 찾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는구나. 아주 부랴부랴 농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처음 뵐 때. 근데 민들레는 베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민들레가 착 밑으로 까부러져요. 착 자랄 때 이렇게 부추처럼 싹싹싹 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착착. 그래서 이렇게 모들켜서 싹 빼야 돼요. 이렇게 모들쳐서 샥 이렇게. 솜씨 나오시네. 네, 제가 해보죠. 민들레는 바닥에서 퍼지는 거라 따기가 좀 어려워요. 자, 간을 좀 볼까요? 어떤 맛일까? 자, 근데 여기는 짠맛은 없습니다. 왜냐? 단맛이 강합니다. 근데 저거 이제 묻혀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는 아주 맵지 않아요. 그냥 적당합니다. 적당. 색깔 어떠십니까? 오, 예뻐.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다운빛이 드네. 자, 통깨를 하나를 일단 넣고 고춧가루를 반을 넣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 번씩 넣고 근데 이거는 하실 때 막 주무르시면 안 돼요. 이제 턴다는 개념입니다. 턴다는 거. 제가 파 넣고 부추 넣고 한 이유가 그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 주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봐가면서 양념을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 줘야 돼요. 지금 반씩 넣어놨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요, 양이. 그리고 맨들레는 이렇게 절여지잖아요. 다 까부러지기 때문에 부추를 넣는 이유가 맨들레만 가지고는 실오라기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살살 양념이 별 수 있도록 문지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턴다. 그리고 이거 소금에 절이면 안 된다 했죠? 안 되는 이유 질겨져요. 아, 소금에 절이면? 네. 부드럽지 않고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소금에다 절여버리면. 그래서 절이지 않고 근데 날골로는 묻힐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액젓으로 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은 안 하고 액젓으로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 김치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시네. 힘이 네. 좀 많이 드네. 네, 이게 다른 김치는 막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까부러지잖아요. 이렇게만 민들레만 가지고는 김치를 담아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추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펴져요. 안 그러면 떡 뗍니다. 그 왜 그 민들레 김치가 부추가 있나요?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부추만 넣게 되면 떡 돼서 드실 수 없어요. 아, 죽소지죠? 민들레만 넣으면? 네. 그래서 드실 수 없어요. 그래서 파와 부추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탁 앵겨붙잖아요. 이게 김치를 담으면 더 앵겨붙어서 너무 써서 못 드셔요. 근데 모르신 분들은 왜 민들레 김치에 파나 부추를 넣느냐고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붙으니까 떨어뜨려 줘야 돼요. 파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앵겨 붙은 거를. 그래야 나중에 드시기가 좋아요.
지금은 하나도 안 쓰고 맛만 있어. 지금 맛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 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네? 밥하고요? 응. 우리 밥 있나요? 있죠. 그래도 뭐 일단 먹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쓴 맛이 없고 맛있어. 간은 어떤가요? 간도 좋아요. 아주. 그러면 반이 될 거예요? 아이고. 어제 겨우 몸살 추스렸는데 오늘 또 몸살 나네? 몸살 났다고 하지 마세요. 혼나?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걱정하세요. 걱정이라고. 근데 맛있게 생겼죠? 맛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쓰지도 않아. 맛있어.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거라서 그럴까?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좀 힘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씁니다. 안 쓰다고는 하면 거짓말이에요. 약간 쌉싸름합니다. 약간. 근데 이렇게 부추와 민들레와 파와 이렇게 딱 맛을 보면 맛이 어떨까요? 지금은 약간 미세하게 쌉싸름할 것입니다. 밥 먹고 싶습니다. 짜지 않고요. 그렇다고 달지도 않습니다. 약간 쌉싸름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쌉싸름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먹기는 엄청 실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죽으면 겉으로와 같은데 하루 저녁 지나면 이제 이게 숨이 푹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송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을 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이 20kg라도 몇 개 안 나와요. 1kg씩 여러분께 드린다 해도 20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배송이 좀 늦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